네, 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저녁 또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열심히 제가 하트 누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댓글과 좋아요나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 동영상이 이제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는 제가 들어가 있겠지만 다른 분들의 알고리즘에 들어갈 때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구독 귀찮다고 안 눌러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번만, 엄지손가락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제 한올바이오 파마와 관련된 업데이트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만 되시면 꼭 눌러주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책임져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섭섭치 않게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어떻게 하면 잘 해볼까라고 열심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넓은 아량 베풀어 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도 한올바이오 파마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많이 오를 수도 있고요. 횡보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어떤 걸 찍어볼까 하다가 요즘에 이제 알제넥스나 다른 여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경쟁사들, 최근에 CD4L도 적응증 TED에 대한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라는 기사도 봤고, 그에 대해서 에이프릴 바이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죠. 에이프릴 바이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도 CD4L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해소됐다라고 좀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경쟁 약물들이 자꾸 시장에 들어오면서 좀 치열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댓글에도 많이 달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과거 사례를 좀 가져와 봤어요. 휴미라와 엔브렐 둘이 경쟁이었죠. 엔브렐이 먼저 출시됐고 휴미라가 4년 뒤에 출시됐거든요. 둘 중에 약물 중에는 먼저 출시된 엔브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자는 휴미라였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는지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선점한 알제넥스가 있지만, 이뮤노반트보다 미리 MG와 CIDP를 선점한 알제넥스가 있지만 이뮤노반트도 만만치 않다, 성공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 이런 사례도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면 이뮤노반트는 훨씬 잘 알겠죠. 어떻게 휴미라가 에브비의 휴미라가 먼저 나온 엔브렐을 이겼는지. 이뮤노반트가 훨씬 그 업계에 있기 때문에 더 잘할 겁니다, 저보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고 이뮤노반트도 나중에 시장에 진입하는데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내용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어플, AI 어플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했고요. 그걸 참고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참 챗GPT나 테슬라가 만든 그록이나 퍼플렉시티인가? 요즘에 많이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부하는 데는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참 여기저기 자료를 제가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좋게 잘 쓰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에도 제 댓글창에 달아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어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스스로 공부도 잘 되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구나, 향후 전망 이런 거는 물어봐도 사실 의미가 없고, 과거에 있던 자료들을 종합 정리하는 데는 참 AI 어플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휴미라가 엔브렐을 어떻게 이겼나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휴미라라는 약물은 에브비에서 만든 약물입니다. 얘네가 1등이고 엔브렐은 이제 먼저 나온 약물인데 얘네가 이제 나중에 뒤쳐졌거든요. 읽어보면 휴미라는 엔브렐보다 더 넓은 적응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서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휴미라가 10몇 개의 적응증이고 엔브렐이 한 자릿수예요. 5개인가 6개인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휴미라가 훨씬 많은 적응증을 확보했기 때문에 매출이 더 높고 휴미라가 4년 뒤에 나왔으면 엔브렐을 이길 확률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FB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과 편리한 투여 방법. 휴미라 펜형이거든요. 펜형. 지금은 엠브렐도 펜형이에요. 펜형인데 과거에 출시돼 있을 때는 그 지금 알제넥스가 PFS 제형으로 허가받은 것처럼 주사 제형이었거든요. 그 엠브렐이. 근데 휴미라는 이제 처음에 나오자마자 펜으로 나왔고, 지금 저희 그 알제넥스와 이뮤노반트랑 상황이 비슷하죠. 알제넥스는 지금 주사 제형이고, 그러니까 집에서 투여는 가능하지만 주사 바늘을 꽂고 내 손으로 내가 주사를 꾹 눌러야 나오는 주사 제형이고, 펜형은 그 똑딱이 볼펜, 모나미 똑딱이 볼펜처럼 바늘이 안 보여요. 처음엔 안 보이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거부감이 좀 덜해요. 펜 자체 바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피부에다가 그 펜 같은 걸 이렇게 모나미 펜 꼭다리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 꼭다리 눌러서 안 나오게 한 상태로 피부에다 딱 대고 꼭다리 나오게끔 위해서 톡 누르면 그 바늘이 뿅 나오면서 주사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그게 휴미라 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FB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도 있지만 그 휴미라의 편리한 투여 방법, 펜형으로 되어 있는 자동 주사 제형이죠. 예, 펜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환자와 의료진의 선호도를 높였을 것이다. 그리고 특허 전략을 통해 바이오 시밀러 경쟁을 지연시켰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지금 알제넥스가 2035년인가요? 37년인가요? 뭐 특허가 만료가 되고, 이뮤노반트는 2043년. 그러니까 이것도 특허 연장이 또 가능하거든요. 한 3년에서 4년이었나요? 예, 미국에서 그런 특허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이라 그러나 정책이 있어서 특허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연장을 빼고 2043년까지 이뮤노반트는 특허가 지금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메리트죠. 그죠? 바이오 시밀러 진입이 좀 늦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거 강력한 임상 데이터. 이거 좀 형광펜으로 좀 치면서 볼까요? 강력한 임상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좋아야 돼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좋아야 일단 역전할 수 있는 빌미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의사들한테 마케팅을 할 때도 그 전에 있던 약물보다 나중에 출시된 약물인데 이게 훨씬 약이 잘 들어요. 환자들한테 임상 결과가 더 좋아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라고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죠? 네, 강력한 임상 데이터와 생명주기 관리가 휴미라의 이 생명주기 관리라는 거는 사실 특허예요. 특허 관리가 휴미라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로 본다. 예, 출시 시점과 성공 요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휴미라는 2002년 12월 31일 연말에 FDA 승인을 받았고, 엠브렐은 그것보다 4년 전인 1998년 11월 2일날 승인을 받아서 휴미라가 약 4년 늦게 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휴미라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약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휴미라가 1년에 한 20조 이상을 팔았거든요. 20조 원 이상을 팔아서 글로벌 매출 1등이었어요. 머크 키트루다가 나오기 전에. 예, 키트루다가 막 이렇게 성공하기 전에 휴미라가 글로벌 매출 1등이었습니다. 적응증 15개인가를 가지고. 예, 더 넓은 적응증 범위였다. 휴미라는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은행나무 수포증, 유리체염 등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를 하는데 사용을 했고, 반면에 엠브렐은 주로 류마티스성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에 국한이 돼 있어서 휴미라가 훨씬 넓은 적응증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미라 같은 경우가 한 10개 정도 되네요. 이로 인해 휴미라는 더 많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시장 점유율 증가로 이어졌다. 그리고 FB가 마케팅을 잘했다 이겁니다. FB는 의료진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휴미라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 예를 들면 임상적 효과를 강조한 홍보와 임상적 효과를 강조. 그러니까 데이터가 좋아야 된다 이거예요. 데이터가 좋은 걸 통해서 임상적 효과를 강조해서 환자 교육 프로그램은 의료진은 신뢰를 구축하고 초기 치료 옵션으로 휴미라를 선호하게 만듦. 자, 초기 치료 옵션으로 휴미라를 선호하게 만들었다. 지금 로이반트가 하는 작업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나 그레이브스병, 특히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이 다니는 그런 전문 센터들이 있는데, 그 센터들에 있는 의사들하고 친해지는 거거든요. 로이반트 CEO가 지금 그 컨퍼런스에서도 얘기한 것들이,
그 의사들하고 잘 지내면 된다. 그 의사들하고 잘 지내서 정보 많이 얻고 하면 된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초기 치료 옵션으로 휴미라를 선호하게 만들었다고, 휴미라가 그래서 성공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로이반트도 이뮤노반트가 그레이브스병에 성공을 한다면 초기 치료 옵션으로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도, 임상적 데이터도 지금 좋게 2상에서는 나왔고 3상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환자들이 계속 등록되고 있을 텐데, 지금 계속 그레이브스병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이반트 CEO가. 뭐 중간 데이터, 환자들의 중간중간 결과들을 계속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효과들이 있고 의사들한테 들리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레이브스병 계속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죠? 예, 거기에 뭐 사무실에만 앉아 있어서 의사들 얘기 안 듣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한 번에 들어야지 하고, 의사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환자들의 분위기가 좋으니까 자꾸 그레이브스병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그레이브스병은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고, 지금 다른 알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이나 뭐 이런 데에 비해서 IgG 감소 농도도 높기 때문에 임상적 데이터 효과가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의료진의 신뢰를 구축하기에는 지금 그 이뮤노반트, 로이반트가 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에브비는 지속적인 생명주기 관리를 통해서 새로운 적응증을 확보하고, 새로운 적응증 확보. 이거는 알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이나 이뮤노반트나 다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근데 이게 새로운 적응증을 확보가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알제넥스가 못하는 적응증을 들어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류마티스 같은 거는 알제넥스가 IgG 감소 농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훨씬 효과가 IgG 감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 알제넥스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진입을 못해요. 근데 이뮤노반트는 진입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질환별로 차이가 나요. 특히나 한 가지 예를 들면 ITP 같은 경우, 시신경 척수염이라고, ITP 같은 경우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알제넥스가 ITP를 그 정맥 주사제형, 병원 가서 2시간 반 동안 맞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링겔 맞듯이 우리가 뚝뚝 떨어지는, 그렇게 계속 누워서 바늘 꽂고 이게 2시간 반 동안 맞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IV 제형은 알제넥스가 성공을 했어요. 시신경 척수염에서. 근데 이거를 할로자임 기술로 SC 제형으로 바꿔서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ITP는 SC 제형으로 출시가 안 돼요. 물론 ITP는 다른 여러 약물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성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지금 ITP 진입은 좀 늦게 하고 있고 우선순위가 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알제넥스도 FcRn 계열이 같이 경쟁사이긴 하지만 적응증에 못 들어오는 적응증도 있고, 이뮤노반트가 지금 최근에 피부 홍반성 루푸스병 SLE 이거를 지금 임상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알제넥스는 지금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적응증이 다 다르기도 하고요. 알제넥스가 하는 거는 이뮤노반트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뮤노반트가 하는 것 중에 알제넥스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뮤노반트가 자가면역 질환의 적응증을 확보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좀 이게 좀 센 어조로 얘기를 하면 엔브렐이 알제넥스고요. 휴미라가 이뮤노반트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번에 컨퍼런스에서도 로이반트 CEO가 맥클라인이 나 이런 비유 되게 좋아한다 하면서 We are FB 그랬어요. We are FB. 우리가 FB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정확히 팩트가 그겁니다. We are FB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응증을 계속 늘릴 수 있고 알제넥스도 계속 늘리고 있지만 둘 사이에 지금 편의 제형도 지금 알제넥스는 주사제형, 집에서 내가 바늘을 꽂고 손으로 바늘도 다 보이죠. 그죠? 환자들이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 주사를 내 손으로 꾹 눌러서 약물을 주입을 해야 되고, 이뮤노반트는 지금 펜형이거든요. 펜형으로 뚝 누르면 안 보이던 주사바늘이 그 몸속으로 쏙 들어가서, 그러니까 환자는 주사바늘을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아예. 주사를 놓기 전부터 놓고 나서 끝날 때까지 아예 주사바늘이 안 보이는 펜형이거든요. 이게 놔보시는 분들은 알 건데 안 놔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그게 환자들의 거부감을 주냐 안 주냐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냥 툭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랑, 자, 이거는 바늘을 찔러서 주사바늘 일정한 속도로 꾹 천천히 누르시고요. 다 들어가면 천천히 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랑, 이게 편의성 면이나 환자 거부감 면에서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형까지 제가 딴 얘기로 샜는데, 아무튼 새로운 적응증을 확보하는 이 멘트에서 알제넥스도 하고 있고 존슨앤존슨도 하고 있고 지금 이뮤노반트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 할 수 있겠지만, 존슨앤존슨은 이미 편의성 면에서 좀 뒤쳐졌으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알제넥스랑 이뮤노반트만 본다면 새로운 적응증 확보라는 이 단어가 둘 다 하고 있지 않나가 아니고 그 질환별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질환별로 차이.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질환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그 과거에 레포트들 나온 것들 중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적응증을 확보하고 시장 지속성을 가능했다. 편리한 투여 방법. 2006년 출시된 휴미라 펜, 얘는 좀 2006년이면은 한 4년 늦게 출시됐네요. 펜형이 출시된 휴미라 펜은 환자가 스스로 자동 주사 장치 투여 편의성이 높고, 이게 지금 이뮤노반트가 IMVT 1402가 펜형이잖아요, 그죠? 네. 이는 약물 준수율을 개선하고, 약물 준수율을 개선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거예요. 환자들이 거부감이 없으니까 약물을 규칙적으로 잘 넣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감 있으면 이번 주 건너뛸래, 나 너무 주사바늘 꼬르는 거 너무 무서워, 주사바늘만 봐도 막 진절머리 날 것 같아 하면서 안 넣는 거랑, 이게 뭐 잠깐 똑딱 하면 되니까 금방 놓고 눈 감고 넣어야겠다고 이게 똑딱 하면 되니까, 그거랑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수율을 개선했다는 건 환자들이 약물 넣는 거를 잘 지켰다 이겁니다. 환자 선호도를 증가시켰으며 엠브렐과 비교할 때 경쟁 우위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펜형이 경쟁 우위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공격적인 특허 전략, 이거는 이제 에브비가 잘하는 거죠. 에브비는 휴미라의 시장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잡한 특허 전략을 사용을 했다. 기본 특허 외에도 생산 방법과 공정에 대한 추가 특허를 대량으로 출원을 해서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2023년까지 지원을 시켰다. 그래서 이는 휴미라가 높은 가격을 계속 바이오시밀러가 진입을 못했으니까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를 했다. 특히 강력한 임상 데이터. 어떤 약물이든 임상 데이터가 강력하면 뒤에 따라 나올 자가 없죠. 그죠? 휴미라는 다양한 임상 시험에서 효과성을 입증하며 의료진과 환자들의 신뢰를 높였다. 특히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다른 자가면 치료 효과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초기 치료 옵션으로 고려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엠브렐이 특정 환자군에 더 효과적이었지만, 이건 밑줄로만 할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제넥스가 특정 환자군에 더 효과적일 순 있지만, 이 말은 뭐 MG나 지금 출시된 CIDP나 ITP나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휴미라는 더 넓은 환자군에서 효과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류마티스나, 그러니까 알제넥스가 못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진입하지 못하는 질환, 더 넓은 환자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류마티스나 아니면 뭐 지금 CLE 루푸스나 뭐 이런 것들, 그레이브스도 지금 이뮤노반트 1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넓은 환자 그룹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엠브렐이 진입하지 못하는 시장을 휴미라가 진입했던 것처럼 알제넥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시장을 이뮤노반트는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주기 관리와 새로운 적응증. 에브비는 휴미라의 생명주기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적응증, 그러니까 특허의 생명주기가 특허를 연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적응증을 확보하고 새로운 공식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고아질환이라는 걸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데 7년 독점 기간 확보, 그러니까 이 해당 질환에 대해서는 7년의 독점 기간, 판매 독점 기간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수명을 연장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는 휴미라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했다. 상세 분석을 보면 휴미라 성분명 이름이 아달리무밥이거든요. 바토클리맙 이런 것처럼 아달리무밥이고, 에브비에서 개발한 생물학적 제재로 2002년 12월 30일 FDA 승인을 받아서 류마티스성 관절염, 관성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을 했다. 반면 엠브렐, 이제 에타놉셉트라는 겁니다. 얘는 4년 전인 1998년 11월 2일 FDA를 미리 승인을 받았으며 주로 이렇게 4개 등에 사용을 했다. 그래서 휴미라는 엠브렐보다 약 4년 늦게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약물 중 하나가 됐다. 2021년 기준으로 휴미라 글로벌 매출이 $207억. 그러니까
10억 달러 기록하면 블록버스터다. 1조 팔았다. 이건데, 207억 달러면은 이제 20조 이상을 팔았다는 거죠. 1년에. 이는 엠브렐을 능가하는 성과다. 출시 시점과 시장 진입. 엠브렐의 초기 시장 선점. 엠브렐은 1998년 11월 2일 FDA 승인을 받아서 TNF 억제제 시장의 초기 진입자로서 강력한 입지를 그날 구축, 그러니까 알제넥스가 지금 MG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알제넥스가 MG나 뭐 CIDP나 지금 이미 FDA 승인 받고 입지를 구축하고 있죠. 1998년 이때 시장 분위기 당시에도 엠브렐이 먼저 출시해서 우리 자가면역 질환 시장 씹어먹고 있어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제넥스가 외치고 있듯이. 이는 초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는 유리했죠. 그리고 류마티스성 관절염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휴미라가 뒤늦게 4년 뒤에 따당 하고 나옵니다. 휴미라는 2002년 12월 30일 FDA 승인을 받았으며 이는 엠브렐보다 4년 늦게 나왔다. 그러나 이후의 시장 성과는 엠브렐을 능가했고 이는 후발주자의 전략 접근이 성공적이었음을 시사한다. 후발주자의 전략적 접근이 성공적이었다. 후발주자도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특히나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같은 질환명에서 성공 요인을 분석하면 주요 요인들에는 시장 데이터와 임상 연구를 기반으로 한번 제가 볼게요. 시장 연구와 임상 연구. 더 넓은 적응증 범위. 휴미라는 엠브렐보다 더 많은 질환의 FDA 승인을 받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알제넥스보다 더 많은 질환의 FDA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랑 똑같죠? 휴미라는 크론병, 궤양성의 은행나무 스포츠, 유리체험 등 엠브렐이 다루지 않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뮤노반트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피부 홍반성 루푸스 등등 해서 알제넥스가 다루지 않는 추가 적응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특히 위장관 질환과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휴미라를 선호했다.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휴미라가 더 선호됐다. 피부 홍반성 루푸스를 이뮤노반트 거를 더 선호한다. 뭐 이런 말이랑 똑같죠, 그죠? 이로 인해 휴미라는 더 큰 시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휴미라는 더 큰 시장 잠재력을 확보. 이뮤노반트는 알제넥스보다 더 큰 시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이거는 이제 어떤 제약사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이뮤노반트 능력 범위 바뀐 것 같아요. 이거는 M&A가 됐든 뭐 기술 수출이 됐든 이뮤노반트가 직접 팔기에는 미국 의학계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판매망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팔려면 이제 다른 제약사에 팔거나 판매를 위탁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그쪽 제약사의 마케팅 역량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MVB는 휴미라의 마케팅 전략 등 의료진 환자 신뢰를 구축했듯이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임상 데이터 강조. 뭐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할 거리가 있죠, 그죠? 약도 안 좋은데 나랑 친하잖아, 우리 약물 좀 써줘,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제약회사 사이에서는. 이게 환자들한테 내가 쓰는 거면 상관없는데 환자들한테 투여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죠? 자, 임상 데이터 강조. 제가 이 말을 자꾸 강조하는 거는 알제넥스보다 이뮤노반트가 임상 데이터들이 다 좋게 나오고 있죠, 그죠? MG 같은 경우도 지금 뭐 MG ADL 점수는 이제 너무 1차적인 점수를 뜻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MG ADL 점수도 이뮤노반트가 월등히 좋았지만 그건 뒤로 하고 그 MSE라고 최소 증상 발현,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되지 않은 환자들, 거의 관해 데이터라고 봐도 무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MSE 지수가 알제넥스에 비해서 훨씬 엄격하게 관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기준 잣대를 들이댔음에도 불구하고 이뮤노반트가 훨씬 앞섰죠, 그죠? 자, 임상 데이터 강조. FB는 다양한 임상 결과를 통해 휴미라의 효과성을 강조하고 특히 초기 치료 옵션으로 고려가 됐다. 예를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빠른 임상 반응을 보인 사례를 적정 공부했다. 그러니까 IgG 감소가 빠른 시간 내에 딥하게 감소되면 환자가 더 효과를 본다고 느낀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용량 투여했을 때, 이뮤노반트가 고용량 투여했을 때 IgG 감소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죠? 알제넥스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뮤노반트는 저용량과 고용량이 있는데 굳이 고용량을 투여 안 해도 되는 환자들은 저용량을 투여해도 되고, 근데 환자가 너무 증상 발현이 심해, 빨리 증상을 개선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일상생활이 가능해,
고용량으로 넣어보자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임상 반응을 보인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 말은 똑같죠. 이뮤노반트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환자 지원 프로그램. 환자 교육과 지원 시스템을 통해 약물 준수율을 높이고 브랜드 충성도를 강화했다. 특허 얘기는 이제 아까 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편리한 투여 방법. 2006년 휴미라 펜 출시됐으며 이는 환자가 스스로 자동 주사 장치다.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을 하는데 편의성, 환자가 지금 쉽게 투여, 병원 방문 빈도를 줄임. 이거는 지금 알제넥스랑 똑같죠, 그죠? 이거는 밑줄, 알제넥스랑 똑같기 때문에. 준수율. 편리한 투여 방법은 그러니까 환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잘 맞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편리한 투여 방법은 약물 복용 준수율을 높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됐다. 환자들이 엠브렐은 주사제 형태로 제공되지만 자동 주사 장치와 같은 사용자 친화적인 옵션이 없다. 자, 이거 지금은 엠브렐도 펜이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자리 잡을 때 엠브렐은 주사제 형태로 제공은 됐는데 자동 주사 장치 펜형이 아니라서 사용자 친화적인 옵션이 없다. 이 말이 지금 딱이죠, 그죠? 알제넥스는 주사제 형태로, 이 엠브렐을 알제넥스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알제넥스는 주사제 형태로 제공되지만 자동 주사 장치와 같은 사용자 친화적인 옵션이 없다. 똑같죠, 그죠? 지금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물론 알제넥스도 2027년인가 8년까지 펜형을 개발하겠대요. 근데 이게 알제넥스는 아마 용량이 엄청 커야 될 거거든요. 펜형으로 개발을 해도 부피가 엄청 커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사가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고용량으로 압축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래도 이뮤노반트보단 안 될 거예요. 그 부피 자체가. 이뮤노반트는 워낙 저용량으로 IgG를 감소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펜형으로 만들어도 환자들이 거부감이 없는데 알제넥스는 그 약물을 그 용량을 주사제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는 환자의 선호도를 휴미라로 기울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제넥스의 SC 제형이 그 할로자임 기술을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주사가 부피가 꽤 클 거거든요. 그리고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환자의 선호도를 휴미라로 기울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동주사 제형은 아마 기술력이 발전하면 나오긴 나올 거예요. 알제넥스도 못 만들진 않을 거예요.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허 전략, 특허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특허 소송과 협상, 에브비는 바이오시밀러 제조사들과 특허를 통해서 2023년까지 미국 시장 경쟁을 막았다. 247개 특허는 출원했대요. 39년간 보고 완전 깡패죠, 깡패, 그죠? 아무튼 이러한 전략은 휴미라고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를 했다. 강력한 임상 데이터. 이거 이뮤노반트의 강력한 임상 데이터 이런 거랑 똑같죠, 그죠? 자, 휴미라는 다양한 임상 시험 효과를 입증하며 의료진과 환자들의 신뢰. 그러니까 다양한 임상 시험에서 효과성을 입증하면서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가 높아졌다. 이 휴미라는 이뮤노반트는 이 IMV-T1402는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다양한 임상시험 하고 있죠? 효과성 입증만 되면 됩니다. 지금 아직 데이터가 나온 게 없어서 그렇지.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류마티성 관절염 환자에서 6개월 이내 약 20%가 임상 반응을 보였으며 60% 이상이 치료 만족도를 보고했다. 그러니까 환자의 절반 이상만 만족하면 참 효과가 좋다라고 인식을 하나 봐요. 크론병 환자에서 4주 이내 빠른 완화 효과를 보였으며 유발성, 자, 4주 이내 빠른 완화 효과. 이것도 보세요. 이뮤노반트가 고용량 투여해버리면 되죠. 그죠? 알제넥스는 고용량이 안 되죠. 용량이 단 하나입니다. 이뮤노반트는 고용량 투여가 가능해요. 양명이 2개예요. 그러니까 알제넥스의 용량이랑 정해진 용량과 이뮤노반트의 저용량과 그러니까 고용량과 저용량이 있는데 이뮤노반트는 용량이 2개거든요. 고용량과 저용량이 있는데 이뮤노반트의 저용량과 알제넥스의 정해진 용량이랑 효과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용량을 못 따라와요. 알제넥스는. 근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빠른 효과 보려면 고용량 투여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냥 알제넥스 못한다 이거예요. 알제넥스의 용량은 이뮤노반트 저용량이랑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뮤노반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제넥스는 고용량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뮤노반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유방활성 관절염 환자에서도 증상 감소가 두드러진다. 일부 연구에서는 엠브렐이 메토트렉세이트가 뭐냐면 그 자가면역 질환에서 면역 억제제거든요. 알약으로 된. 그거를 이제
환자들이 같이 먹어요. 같이 먹으면서 주사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서 주사를 맞는데 엠브렐 같은 경우는 메토트렉세이트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에서 더 효과적이었지만 휴미라는 더 넓은 환자 그룹에서 효과를 보임. 그러니까 엠브렐이 메토트렉세이트 알약을 사용하지 않은 환자에게서 더 효과적이었다는 말은 약을 안 먹은 사람들이 엠브렐이 잘 드는데 휴미라는 약을 먹든지 말든지 넓은 환자 그룹에서 효과를 다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고민할 게 없죠. 그죠? 이는 특히 기존 환자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휴미라를 선호하게 만들었다. 생명주기 관리와 새로운 정책, 이건 특허랑 또 적응증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휴미라는 엠브렐보다 늦게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적응증 범위, 효과적인 마케팅, 더 넓은 적응증 범위,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할 수 있는 적응증 범위가 있죠. 알제넥스는 못하는데 효과적인 마케팅, 이건 다른 타사가 이제 해야 되는 거고, 편리한 투여 방법, 거부감이 없죠. 그죠? 주사제 펜형이라서 공격적인 특허 전략, 이것도 2043년까지 특허가 보호되고, 강력한 임상 데이터, 이뮤노반트가 데이터가 훨씬 좋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생명주기 관리, 뭐 특허니까 를 통해 성공을 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휴미라가 더 많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시장 독점을 유지하며, 시장 독점을 유지, 이 말은 이뮤노반트도 시장 독점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를 했다. 이는 후발주자가 시장에서 이게 포인트죠. 이거는 형광펜도 지고 밑줄도. 후발주자가 시장에 성공할 수 있는 사례로서 제약사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을 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휴미라가 늦게 나왔음에도 먼저 나온 엠브렐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봤는데, 마지막 결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결론 중에서 이뮤노반트가 해당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넓은 적응증 범위, 효과적인 마케팅, 이건 이제 다른 회사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빼고, 편리한 투여 방법, 공격적인 특허 전략, 강력한 임상 데이터, 뭐 생명주기 관리, 이것도 특허 얘기 같아요. 네. 다 이뮤노반트에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이뮤노반트도 특허가 알제넥스보다 더 길어요 지금. 그러니까 밀릴 이유가 없다. 나중에 출시가 돼도, 물론 먼 얘기입니다. 2027년, 8년, 9년 뭐 이런 식으로 향후 몇 년 뒤의 얘기라서 제가 항상 말하죠. 생각보다 장기 투자다. 근데 장기 투자하면 먹을 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해서 꼬꾸라지면 어떡해요가 아니고, 물론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지만, 이뮤노반트의 IMVT1402를 밀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데이터가 만약에 바토클리막과 비슷하게만 나와주더라도 향후 장기 투자했을 때 크게 먹을 건 있다. 엠브렐 휴미라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더 넓은 적응증 범위, 이거에 대해서 과거에 여러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열심히 분석해 주신 자료 중에 그 적응증 범위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건 좀 옛날 자료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보시면서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만약에 이 방송이 좀 지루하다 싶으시면 샤워할 때 틀어놓으셔도 되고요. 어떤 분은 출근길 가실 때 보시는 분도 계시고, 퇴근길 돌아오시면서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귀에 꽂고 잘 안 들리시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냥 유튜브 쇼츠 보느니 그것보다 같은 시간 보내면서 이런 거 보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